이번 시간에는 대륙이동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이 지구의 표면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다양한 증거들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인 지각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게너입니다. 대륙이동설은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고생대 초에 판게아를 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판게아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원시초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륙의 분리 이동이 중생대부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신생대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베게너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베게너가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은 그냥 허언이 아니라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베게너가 대륙이동을 주장하게 되죠.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의 증거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의 해안선이 유사한 것을 가지고 베게너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사한 해안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대륙이 만약에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다면 지금처럼 유사한 해안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아주 멀리 떨어진 대륙의 지질 구조가 너무도 유사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대륙이 붙어 있을 때 형성된 지질 구조가 떨어짐으로써 멀리 떨어진 두 대륙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베게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고생물 화석 분포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큰 대양,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떨어진 두 대륙에서 동일한 형태의 화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후 조건이 조금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고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두 대륙의 같은 곳에 생존해 있던 생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게너는 그 두 대륙에 나타난 화석들의 분포 경향성을 가지고 대륙이동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베게너가 대륙이동을 주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빙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추운 곳,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는 대부분 북극이나 남극 쪽에 분포한다라는 건데 이 빙하의 흔적이 지금은 너무도 더운 열대지방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원래는 한 대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빙하의 흔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베게너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대륙 이동의 증거를 살펴보면 그림에서와 같이 첫 번째 가장 핵심인 빙하의 증거라고 하는 거 보면 남극 대륙이나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남부,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남부, 그리고 호주의 서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이곳이에요. 인도. 자, 인도는 연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돕니다. 연평균 기온이 30도를 웃돈다는 이야기는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네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빙하가 움직인 흔적, 차른이라든지 또는 빙하 퇴적물이 발견됨으로써 과거엔 하나의 대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안선의 일치는 자, 이쪽이에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 이 대륙의 해안선을 보면은 거의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륙의 대륙붕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면, 대륙붕까지 조사를 하면 이 대륙붕이라고 하는 건 수심 200m 이내 경사 1도 이내의 바닷속 지형이에요. 여기를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륙은 융기 침강을 하기 때문에 해안선이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이 대륙붕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제 베게너 이후의 과학자들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베게너가 초기에 해안선의 유사성으로 설명했던 대륙이동설의 증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의 분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화석의 분포가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과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륙이, 화석이 분포한 대륙을 붙여보면 한 군데란 이야기예요. 동일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화석군. 그런데 대륙이 갈라지면서 두 군데에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네 번째, 산맥의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포함한 이쪽 유럽의 대륙과 북아메리카, 미국의 동부 해안 쪽에 있는 산맥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대륙을 합쳐봤더니 같은 지질 구조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이 베게너가 대륙 이동을 주장하게 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을 정리를 해보면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원시초 대륙이 형성이 돼요. 이게 고생대 말입니다. 그래서 대륙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중생대 초에 이 판게아는 분리가 시작이 되는데 위쪽과 아래쪽으로 갈라지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대륙이 나타납니다. 자, 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을 때 이쪽 바다를 우리는 원시 초대륙은 판게아,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평양이에요. 이 태평양인 바다가 대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바닷물이 유입이 되죠. 여기가 테티스해라는 바다가 됩니다. 자, 중생대 초의 테티스해를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되는 대륙. 자, 위쪽으로 분리되는 대륙이 로라시아 대륙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대륙이 곤드와나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생대 중반쯤 되면 이 로라시아 대륙이 다시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이번에는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쪽 대륙과 이쪽 대륙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테티스해에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유입되겠죠? 자, 이 바다가 바로 대서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의 대서양이고요. 자, 이게 바로 지금의 북아메리카 대륙, 이쪽이 남아메리카 대륙이고요.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인도, 호주 대륙이 됩니다. 남극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래서 이때 중생대 중반쯤에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중생대 말이 돼요. 중생대 말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대륙과 이 대륙이 서로 테티스해, 처음에 중생대 초의 양쪽 남북으로 갈라지던 대륙의 이동이 남북 방향에서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이 합쳐졌고요. 이쪽 대륙이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호주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인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중앙아메리카, 멕시코와 같은 국가가 만들어진 거고요, 대륙이.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프스 산맥과 같은 산맥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인도 대륙이 중생대에 지나서 신생대를 넘어가면서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게 돼요. 그 아시아 대륙과 만나는 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중생대 말 이후로 신생대를 지나면서 꾸준하게 대륙은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게너는 고생대 말에 판게아라고 하는 원시초 대륙을 만들고 나서 중생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은 대륙의 이동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앞서 4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베게너는 대륙 이동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조금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대륙 분포를 보이는 구조를 고생대 말에서부터 중생대를 거쳐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형태의 대륙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 대륙 이동설이 다른 과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과학자들이 대륙 이동설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대륙 이동을 일으키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베게너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륙이 아주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대륙을 과연 어떤 힘으로 움직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베게너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증거들을 가지고 대륙은 이동했을 것이다. 이런 증거들을 보니 이동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과연 그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엔 베게너는 답을 못하죠. 그래서 베게너는 그에 대한 연구를 하러 또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 이듬해 북극 쪽 얼음층에서 이렇게 얼어 죽은 베게너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베게너는 본인이 살아생전에 대륙이동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장은 했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륙이동설에 지지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대륙이동설을 어떻게 다시 등장하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멘틀 대류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